안녕하세요. 서울자취생활 오늘 257일차입니다. 자다가 일어났고 아침에 산책을 갔었어요. 당근에서 지금 서울식물원 쪽에 이제 유료 두 군데 그 사이에 있는 공원 이렇게 걷는 부분으로 산책 모임? 그래서 거기 가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계속 이제 못 쉬면서 다시 더 잤었어야 되는데 산책 갔다 오고 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거의 출근 시간하고 같게 일어나서 다녀오고 집에 와서 좀 간단히 먹고 교회 가야지 했는데 막 어지러워서 이 상태로 교회 가면 가다가 정신을 놓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메시지 보내고 누웠는데 바로 기절. 잤어요. 계속 자고 피로가 너무 많이 쌓였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자고 나서는 책 조금 읽고 그리고 요새 마음에 좀 계속 부대끼는 부분들이 저희 교회 이름이 한국샘물교회인데 과거에 이제 그 샘물교회가 그 아프가니스탄 그 피랍 사건으로 이렇게 사람들 인식 속에 같은 교회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교회 이름에 대해서 너무 부대끼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건의도 하기도 했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사람들 인식 속에 그 상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 피랍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거 영화화된 그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 봤고 그리고 모가디슈도 봤어요. 그거 보면서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저는 제가 크리스찬임에도 왜 가지 말라는 곳 갔을까? 왜 가지 말라는 곳 가서 국가도 곤란하게 만들고 왜 국민들의 세금을 300억 넘게 쓰게 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요르단에 뭐 단기 선교 한 적 있었고 그리고 거기 나라 있을 때도 굉장히 강경하게 색채를 가진 선교단체는 매우 불편했고 왜 이렇게 단독적으로 행동을 할까 그런 마음들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불편한 중에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던 것이 우리나라 정말 가난하던 시절에 이 나라 위에서 왔던 선교사들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러면서 사실 조금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전쟁, 한국 선교사에서 검색을 했더니 대전의 모건대 같은 경우에도 한남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배재대 같은 경우에도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었고 그들 자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혹은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나라 위해서 목숨을 주었고 시간을 주었더라고요. 그렇게 후학을 양성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는 그 부분에는 우리나라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색채가 그 12 스트롱이라고 하는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아프간 정복 위해서 미국이 12명의 군인들을 보냈던, 이것도 실화 바탕으로 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 엄마가 3명의 딸에게 영어랑 산수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총살을 해요. 그리고 그 탈레반 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살이 넘는 여자에겐 교육이 없다. 탈레반은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에서 가셨던 그 샘물교회 분들은 그런 유치원 사역이라든가 그 나라의 아이들 교육 이런 부분에 봉사활동으로 간 게 맞아요. 그들은 그 나라에 나쁜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었고,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 과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나서 후기 작성된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인식이 비슷해요. 너무 불편했다. 왜 이렇게 좋지도 않은 스토리, 그 사실 가지고 이거를 왜 영화화 했냐. 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걸 굳이 들먹었을까? 왜 이렇게 불편한 내용을 건드렸을까? 근데 그 안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러면 23명의 한국인이 가서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 간 거는 사실이고, 그렇게 가서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아서 23명이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무능한 정부가 되었을 거예요. 미국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국민 보호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국력은 그 부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2명이 피살되고 21명이 구조된 것은 어쨌거나 정부에서 정말 많이 잘 노력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1명의 생명이 돈으로 구할 수 있었다면 그건 정말 다행이죠. 그마저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면 더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가이드를 할 때 제가 요르단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성지순례에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여자분이셨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요. 쟤는 국가의 피 같은 돈 써가지고 돌아온 사람, 이런 타이틀, 이런 굴레를 쓰고 살아야 해요.
근데 각자의 십자가가 있죠. 그 안에서 뚫고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던 미국의 선교사들 한국에 왔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은 소외받는 나라였어요. 관심 갖지 못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매우 가난했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발걸음을 가져와 주었고 학교를 세웠고 해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른다고 해서 사실에 대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부대끼고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헤리티지, 대한민국의 유산. 오늘은 조만식 선생님, 어제 하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었어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과거 원통한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과거의 구구한 일을 추궁할 때가 아니라 큰 일을 할 때이다. 이분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종교인, 언론인, 정치가였어요. 조선의 간디로 불려지는 분입니다. 오산학교 교장님이셨고 조선물산 장려회 회장님이셨고 조선일보 사장님이었고 신관의 평양 지회장이었고 조선민주당을 창당했고 소련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평가가 민족 화해의 씨앗을 뿌린 조만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고 교육자, 종교인, 언론인, 시민운동가, 정치인 다양한 삶을 살았는데 이분의 호는 고당이었어요. 1883년 평양 강서에서 태어나셨고 체구가 작았는데요. 150cm의 키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양에서 이름난 술꾼이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던 조만식을 러일 전쟁이 발발해서 장사를 접고 가족들하고 함께 피난을 갔어요. 피난 중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머슴살이도 했고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사를 하던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한 번의 경험은 늘 재미만 쫓던 청년 만식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신학문과 자유에 대한 동경이 불같이 일어났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묵직한 울림과 왠지 모를 뜨거움이 그의 발걸음을 숭실학교로 이끌었어요. 숭실중학교 재학 중에 그는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자신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민족을 구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유학을 결심했어요. 1908년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을 해서 메이지대학교 전문부 법학과를 다녔어요. 그리고 인도의 민족해방운동가 간디의 전기를 읽고 인도주의와 비폭력 무저항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를 독립운동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1913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이분이 귀국을 했는데요. 민족교육의 요람인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셨어요.
이분은 봉급을 받지 않았고 기숙사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모범을 보였어요. 늘 청년들의 옆에서 그들을 격려했고 희망을 주는 스승인 동시에 위대한 조언자였습니다. 이때가 오산학교의 전성기로 이분의 밑에서 수학한 이들 중에 주기철, 한경직, 함석헌, 김홍일 등 한국의 인재라 불리는 이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막대한 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1919년 3.1운동에 적극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1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리고 평양 감옥에서 복역한 이후에 1920년 1월에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뒤에는 오산학교에 복직이 되었고 10월에 교장에 재취임되었어요. 1921년에는 평양 YMCA 청년의 총무로 선출됐고요. 1922년에는 국산품 애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조선물산 장려회 결성했고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때부터 조선의 간디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분의 영향력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당시의 조선은 일본의 경제 침략이 계속되면서 조선인들의 기업이 쇠퇴하고 시장이 일본 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던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이 조만식이 YMCA를 거점으로 지역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물산 장려회를 통해서 기독교계와 상공업자, 교육계, 여성계, 청년계 등 하나의 네트워크를 연결한 거예요. 엮어 나갔어요. 이를 토대로 국산품 애용을 통한 비폭력 항일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급자족, 금주금연, 국산품 애용, 근검 절약 등 이런 것을 실천하는 풍토를 전파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조만식은 산정현 교회 장로였는데 오산학교 교장 시절에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를 보필하면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교계의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조만식이 설파했던 평생교육의 덕목은 인화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의 이러한 덕목은 해방 후에 빛을 발했는데 특히 일본인에 대해 복수하려는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생각하면 과거 원통한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과거의 구구한 일을 추궁할 때가 아니라 큰일을 할 때다. 자유와 광명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는 때 무슨 까닭으로 그런 소소한 일에 매여 큰일을 잊어서 좋으랴. 그는 해방이 되자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김일성이 세력을 키우며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극단적 사회 청산과 혁명의 불길이 평양을 휩쓸 때 이를 막아서는 데 앞장섰어요. 1945년 11월 3일 비공산계 민족주의자들을 규합해서 공산주의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으로 최초의 기독교 정당인 조선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신탁 통치에 반대하던 조만식은 1946년 1월 6일에 김일성과의 최후의 담판이 결렬되고 인민위원회 건물을 나서자마자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이런 씨앗을 심었어요. 대한을 위해 복수 대신 용서를, 대한을 위해 분열 대신 화합을 꿈꿨고 그렇게 애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납치되셨죠. 그의 끝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끝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가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도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위한 일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건전하게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고, 오해를 받더라도 혹은 내가 내 생명을 걸어야 하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이 여러모로 많이 무거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걸 어떻게 나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도 크리스천인데 근데 이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좀 이런 마음들이 좀 많았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처럼 그게 너무 부대끼고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용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오늘 일요일이었는데 다들 잘 쉬었길 바라고, 편히 쉬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마사히로 잘 쉬어. 안녕.